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어느 대목이 가장 큰 관심이셨습니까? 일단 언론에서는 역시나 한동훈 전 위원장과 어떤 관계였느냐 이 얘기에 집중됐습니다. 다른 질문엔 막힘없이 답하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갈등설을 묻는 질문에는 5초 동안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가 답을 했는데요. 앞서 나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얘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함께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질문 받자마자 묘한 미소가 잠시 얼굴에 스치는데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 준비된 답변이 있지 뭐 이런 미소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 날짜를 보면은 저게 2024년 1월 21일 날 그때 이제 3자 회동 그래가지고 이관섭 비서실장, 윤지옥 원내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세 사람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풀었다라는 뜻인데 오해를 뭘 했다는 거죠?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나중에 누가 이제 회고록을 쓰셔야 이제 그 전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침에 도어 스태핑 할 때였거든요. 내가 사퇴 요구 받은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제 언론들도 사실 놀랐고 저도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좀 놀랐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제 시인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자리에 그러면은 한 위원장은 그것이 이제 사퇴 요구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해를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오해라는 것이 이관섭 그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뜻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 이런 뜻으로 비화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뉘앙스가 이제 조금 잘못 전달됐다든지. 뉘앙스 차이. 예, 뭐 그런 개연성이죠.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이관섭 실장이 조금 이제 뭐 오해를 했다든지 뭐 그런 뭐 개연성들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가령 비서실장과 회의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이 요즘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걸 비서실장이 여차하면 물러나라는 뜻도 되겠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사퇴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저는 얼핏 들기도 하는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그때 이미 풀었다. 바로 풀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께서 어제 한 위원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 응원 같은 또는 덕담 같은 메시지를 보내신 것 그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 대변인께 조금만 더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두 사람이 뭐 불화설에 휩싸였다 할 경우에 오해를 풀려면 서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은 어제 공개석상에서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은 이제 한 위원장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 어떤 방식이 됐건 어쨌건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위원장도 뭔가 이제 화답을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건 대통령과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계이고 한 위원장이 늘 자신은 이제 공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 사적인 어떤 그 관계나 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여러 번 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화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병천 소장께 다음 질문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제 오해가 풀렸다라는 말과 함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덕담 같기도 하고 또 곰곰 따져보면 뼈 있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만 들어보면은 약간 좀 중의적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드라이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전반적인 맥락에서 정치적이다, 뭐 정치와 관련돼서 좀 좋은 표현인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뭐 정치공학적이다, 정치적이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맥락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이거나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약간 어떤 세력을 좀 대표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세력의 대표성.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친한계냐 뭐 아니면 친윤계냐 이런 등등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하려다가 불출마를 하셨는데 이철규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 계속 뭔가 이러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뭔가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의도나 용산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도 나온 걸로 봐야 되고 갈등도 있는 걸로 봐야 되지 1월 21일 갈등은 해소됐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러나 지금 그때 갈등과 별도의 갈등들이 그 이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도 뭔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1월 21일 갈등은 해결됐다. 그 이후의 갈등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언급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좀 본격화됐을 당시에 가령 예를 들면 그 뭐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용산 대통령실과는 좀 결이 다른 입장 표명을 했을 때의 그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해소됐다고 했지만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그때 딱 깔끔하게 해소됐으면 실은 지금 이런 질문도 안 나왔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5월 달인 건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뭐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거냐, 출마하는 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등등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갈등으로 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20년간 인연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 만날 것이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대통령과 제가 충분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영상이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몇 달 전 영상입니다. 이승환 위원장께 질문 드려봅니다. 자, 공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겨갔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내일 새에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또 대통령을 만나서 자칫 또 다른 윤심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만나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이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칭할 때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지위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난 20년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를 보면 학교 후배, 검사 후배, 본인의 내각의 일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추천한 것처럼 비춰지는 비대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동급에 이렇게 올라간 이 단계를 보면서 아 이제 두 분이 뭔가의 관계와 혹은 그 관계에 의한 얘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한 얘기를 정치적으로 할 때가 됐다. 다만 만나는 것은 또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나시더라도 비공개로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다른 캐릭터 같으면서도 같은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핫한 타입이거든요. 네. 불같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쿨한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정당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두 타입이 한데 어우러지는데 네. 여태까지 검사로서의 관계, 선후배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의 관계로 이것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요.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동급의 정치인 관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나도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길이 있고 그대도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있다. 길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제 눈에 네. 띄던데 정말입니까? 그게 동급입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본인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기보다는 네. 본인이 그동안 모셔왔고 또 이렇게 선배로서 함께 지내온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한동훈의 정치는 자기 결단의 정치보다는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